저는 이제 군대 관련된 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이런 사건 사고로 많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그런 유언장 비슷한 것도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병사 혹은 그 간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그런 것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많이 그것을 만들 때 사실 감정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막 이거 보고 와 조회수 빨겠다 와 대박이다. 여러분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군에서 병사 사망한 거 관심 갖는 사람도 있습니까? 제 어머니들 인터뷰하고 만나고 찍는 거 조회수가 뭐 100만 뷰씩 나옵니까? 기껏해야 2, 3만 뷰? 군인들만 봅니다. 과거 사건들 아무도 관심 없고요. 아무도 관심 없고 기껏해야 현역 군인들이나 그 부대 근무했던 군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관심 있지 사실 그렇게 조회수가 막 나오고 막 대박 아이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님들 연락하면서 지내고 또 오늘도 통화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 아버님하고 통화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한탄스러운 얘기를 나누기도 하죠. 자, 근데 일단 제가 먼저 그래서 사실 저 핑계고 여러분들 징징거리는 건데 사실 이런 거 다룬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가십거리 막 즐겁거나 전혀 그렇지도 않고 사실 군대 문제 다룰 때마다 짜증도 나고 막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통제를 할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이게 심적으로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8시에 잠들었어요. 8시에. 이렇게 새벽에 늦게 끝나기도 했고 또 이것저것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와이프 사실 몰라 잘 이거. 우리 와이프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와이프한테 여보 거기 그 부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하면서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와이프한테 다 얘기했어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헬기도 안 뜨고 그래서 애가 죽인 놈들도 있는데 살리지도 못했어. 그렇게 안 오고 아침까지도 얘기했어 와이프한테. 와이프 잘 몰라요. 그래서 와이프 공감은 해주죠. 근데 미치겠는 거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걸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유쾌하지 않다라는 점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 뭐 이걸로 조회수를 빨고 이걸로 뭘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쾌하게 찍어놓은 쇼츠들 되게 많아요. 재밌게 찍어놓고. 근데 지금 몰리기가 좀 그래요. 저기 쇼츠 찍는 친구도 있잖아요. 같이 하는 배우들 찍어놨는데 지금 올리면 괜히 욕먹고 괜히 그 친구들에게 그럴까봐 제가 하지도 못하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가 사실 지금까지 이것이 여군에 대한 프레임이나 여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될까봐 말을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 결과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나름 저는 제가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이성적으로 봤고 설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장교들이 그런 악마들이 아닌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간부들이 그런 악마들이 아닌데 지금까지 나와있던 뭐 DC나 인터넷에 나와있는 언론이나 그런 것도 아직 군사경찰이나 경찰의 조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거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이슈로 확 쏠리게 되면 감정적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되게 중립적으로 스스로 잡아보려고 혼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실을 더 파헤쳐 보고 이제 알게 보니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우리 군의 조사를 좀 기다렸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언론이라는 것을 너무 믿었다. 내가 너무 바보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장교들은 물론 가끔은 가혹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하를 좀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과장됐겠지. 설마 과장됐겠지. 누가 그렇게 해 요즘 같은 시대에 2024년도에 어떤 간부가 그렇게 해. 말도 안 돼. 저거 그냥 빨리 와 그랬는데 뛰게 했다 라고 했겠지. 설마 말도 안 돼. 요즘 저런 간부들이 어딨어 라고 저는 진짜 이 편협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제가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간부들이나 내가 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랬고 아니 아무리 우리가 병사들이 믿고 싫어도 그런 간부들이 어딨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고 멍청하고 세상을 너무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처음에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좀 조사 결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과장될 게 있겠죠 라고 나 혼자 스스로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 혼자 중립 잡아보겠다 남들이 욕해도 저는
저는 그거를 그냥 아니다. 욕할 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그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알고 보니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 말고도 수많은 간부들이나 수많은 장교들이나 수많은 장교 선배님들이나 수많은 우리 부사관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오버했겠지, 과장됐겠지. 아니 얼차려 하다가 좀 더 얼차려가 좀 더 셌는데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았겠지라고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니까 과장됐겠지 설마라는 생각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고 사실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저는 매우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리 K군대를 욕하고 아무리 대한민국 군대를 욕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군대가 상식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대한민국 군대는 상식선을 넘어선 조직이다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근데 또 내가 혹시나 세게 말하고 세게 발언하고 한쪽으로 쏠린 이야기를 해서 그 부대에 있는 간부들이나 그 부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조금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내용을 좀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군기훈련과 고문은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가혹행위와 고문은 차이가 큽니다. 제가 왜 이거를 고문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나름이고요. 고문이란 표현 사실 저는 이거를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가혹하고 부대원들이 이제 고문이라 그러면 완전히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거 보면 거의 고문과 비슷한 상황이다. 제가 부대에 확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12사단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사단 제가 어저께 또 방송을 했죠. 이 새끼들 지금 12사단 어떤 상황이다? 제가 이거 23일날 쓰러졌 때 관련해서 지휘통제실 관련된 내용을 상황 전파 내용을 전파했어요. 이거 방송을 했더니만 사단에선 지금 이거 누가 전파했는지 어떤 놈이 퍼뜨렸는지 하면서 이것을 근무쓴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단에서 뭐 할 거죠? 보안이 있나요? 여기에? 군사 보안이 있어요? 여기 숨길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걸로 누가 근무했는지 그때 당시 누가 이걸 만졌는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찾아서 뭐 할 겁니까? 찾을 수나 있습니까? 핸드폰 다 까서 볼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 잘못된 대로 알려지고 본인들이 다 내보는 돼야 되는데 이걸 또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12사단 오늘 지휘통제실 열심히 또 제 영상 보면서 지통 실장이면 누구면 다 같이 영상 보면서 다들 심각성을 혼자서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에 사고 대처는 잘하시고 은폐하지 마시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12사단 웃음 최초 실제로 했죠. 사진과 연관 없습니다. 지금 12사단은 정신 나갔죠. 조의가 끝난 그날 아침에도 웃음 최조를 했고요. 그 다음 날도 웃음 최조를 했습니다. 정신병자들이죠. 사단에 지금 전 국민이 사단을 바라보면서 사단을 욕하고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우를 떠나보낸 그날도 아침에는 참모부서들은 사령부에 모여서 아침 체조하고 자 웃음 체조합시다 하하하하하 자 칭찬하게 합시다 했던 정말 이 사이코패스도 울고 갈 이 조커 웃음 체조를 이 정신 나간 어떤 놈이 이걸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했습니다. 월요일날 월요일이 아니죠.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목요일날 환장할 일이죠. 환장할 일이에요. 이거 거의 사이코패스죠. 아니 다 같이 봐봐. 내가 이런 비교하기 싫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세월호, 이태원 그런 사태 났을 때 군인들 전투복에 조기기 여기 달고 그리고 한동안 부대에서 행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웃고 떠드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조의를 표해라. 그리고 휴가도 주의하고 음주 회식도 하지 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우리 몇몇 비상식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간부들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훈련병 한 친구가 순직한 군 스스로가 이 조직이 훈련병 한 명을 죽인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앞에서 웃음 체조를 해요? 웃음 체조를 해? 야 이거 제정신이야? 당신들 제정신이야? 아니 이게 조문하거나 이게 조의의 표식으로 그냥 다 같이 묵념 한번 하면 되잖아. 자 오늘은 이런 날이니 이번 주는 묵념으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다짐합시다 하면서 진짜 묵념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아침이 너무 다운될까봐 그러는 거야? 오늘 누구 하나 순직한 거는 됐고 훈련병 한 명은 세상 떠난 건 그건 그거고 자 모두 웃음 쳐줘 발사! 이게 맞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비상식적이잖아. 당신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응?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랬더니만 부대 안에서는 간부들이 웃음 체조하고 있대. 오늘 웃음 체조했대. 그럼 당신 모를 것 같아.
웃음이 나와 해 안 해? 정신병자야? 당신들 이거 진짜 아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12사단 여러분, 참모부 여러분, 당신들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합시다. 예? 웃음체조는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공감능력 제로가 아니라 이거는 뉴스에 나올 일, 기자님들 기사 좀 써주세요. 12사단 훈련병 죽었는데 지휘부는 웃음체조하는 정신나간 12사단이라고 기사 좀 써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정신 사이코패스 집단이라니까. 야,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너무 다운되는 부대 운영하지 말라고, 사건은 사고고 너무 이렇게 침체된 정적인 분위기 가지 말라고 했다고 쳐도 야, 웃음체조가 말이냐? 아니 아무리 청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정군 주유지휘관에서 암울한 부대 운영, 침체된 부대 운영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사단에서 대당 사단에서 웃음체조하는 게 이게 정상이야? 아유, 진짜 야, 미치겠어. 당신들이 어제 했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12사단 내부자 색출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청 중이시겠지만 웃음체조 진짜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한 사람들 징계해라 처리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발 우리 상식적인 지휘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는 물론 언론에도 공개된 게 있지만 당시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상황에 대해서 타임테이블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은 그냥 뭐 했다,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나오지만 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군기훈련이라는 말로 감춰진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가 벌어졌다. 가혹행위 저는 이제 고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 첫 번째로 5월 22일 수요일에 22시 20분경 1소대 생활관에서 떠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간부가 부중대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부중대장 간부가 이 친구들이 떠드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떠들지 말라고 2회 경고를 했고요. 당시 이제 지시 불이행으로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떠들 수 있죠. 떠들 수 있고 22시 20분이면 취침 시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이 유동병력 통제 시간이 이제 22시에 점호가 끝나고 30분까지 유동병력 통제 시간이고 그 이후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때 떠들어서 이제 지시 불이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떠들었는지가 궁금해요. 이 친구들이 소리 지르고, 헛소리 하지 마. 좀 떠든다고 왜 뭐라 하세요? 그 정도까지는 안 했겠죠? 차라리 그 정도로 했다고 해도, 그런 가혹행위 당연히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만 차라리 그거에 대한 지시불이행이나 약간 하극상으로 차라리 징계를 해야 되는 거지. 일단은 2번 떠들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분야가 있는데, 5월 23일 목요일에 오전에는 이 친구들이 실내 교육을 했습니다. 그 실내 교육이 끝나고 오후에는 교장으로 이동하는데 이 가혹행위를 당했던 그때 떠들었던 6명에게만 이 친구들에게만 완전군장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은 공격 배낭을 메고 원래 교장으로 가는 복장을 하고 이 친구들은 오후부터 이러한 가혹행위가 실시된 겁니다. 이때부터 군기훈련이 체육단련 시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후에 일과 중에 다음날로 넘어가서 이 새끼들 어저께 떠든 놈들 6명에게만 이 사람들에게만 완전군장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차려를 3시간 줬다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 완전군장을 매게 하고 교장을 이동시켰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완전군장을 다른 친구들은 공격 배낭을 메고 이 친구들은 완전군장을 결속하게 했는데 여기서 또 이미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얘네들에게만 완전군장 결속을 했냐? 차라리 아예 모든 일과가 끝나고 따로 군기훈련을 불러서 군기훈련을 공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기훈련을 주던가 아니면 반성문을 쓰게 한다던가 그렇게 일과와 별개된 교육훈련과 별개된 훈련병이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그거와 별개된 반성의 시간을 따로 줬어야 되는데 교육훈련 시간에 야 너네들 6명은 완전군장 메고 너네들은 그거 메고 출발해. 자, 여기서도 지금 매우 심각한 규정 위반이 발견되고요. 왜 이 친구들에게만 완전군장을 매게 했는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완전군장을 결속하게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중대장이 그걸 결속하게 시켰는데 이때 당시에 중대장에게 그럼 허가를 받았는가? 중대장에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예 오후부터 이 친구들에게 체력적인 가혹행위를 부여한 거죠. 이때부터 부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됐죠. 그러니까 교장을 이거 메고 계속 훈련하는 거 아니고 메고 교장까지 이동하고 또 내려놓고 또 올 때 교장 그걸 메고 교장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때 의구심이 드는 거. 이거 이동할 때 다른 간부들은 왜 보지 못했는가? 왜 다른 간부들은 보지 못했는가? 그게 좀 하나의 의문이에요. 근데 다른 간부들은 다른 교관들이 통제하고 있고 내 교육생이 아니니까 군장 매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완전군장 결속 간에 무게를 늘리기 위해 좌우 그리고 우위를 넣는 곳까지 책을 넣어서 무게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무게를 쟀는가
따로 무게 뭐 재서 이게 통과를 했는 게 그건 아니고 그냥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주 배낭에 책을 넣은 사실이 팩트입니다. 이거를 시연을 했고요. 부대에서는 각자 어떻게 넣었는지 한번 해봐라 해서 애들이 막 책을 넣었습니다. 근데 무게를 쟀는가, 저는 사실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거는 사관생도들이나 뭐 특전사나 걔네들 같은 애들은 또 할까 말까인데, 이거를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훈련병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완전군장 메고 이동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20km를 넘는 가혹행위를 하는 잘못된 규정을 넘어선,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친구들에게 무거운 짐을 넣고 행군을 시켰습니다. 이게 최소한 우리가 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일단 완전군장, 하계군장이 20kg 내외고 동계군장이 침낭까지 해서 한 23kg, 25kg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무거운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걸 왜 했냐 이거예요. 이걸 왜 했는가? 왜? 이게 의문입니다. 너 왜 이거를 메고 교장을 가고, 교장은 너네 6명만, 이 새끼들 봐. 자, 3사관학교 사관생도 했던 저희 때는 했습니다. 생도들은 했어요. 저희 때는 하계군사훈련 때 저렇게 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중에 장교가 될 놈들이고 나중에 너희들은 소대원의 군장을 대신 들어줄 체력이 돼야 되니 다 자식끼리 군장으로 맞춰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울로 재고 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 명분이 있고, 장교들은 뛰어넘는 체력을 가져야 되면서 된다는 명분 안에 다 같이 했습니다. 서로 더 무겁게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준비가 된 친구들인 거고, 마음가지가 장교가 되게 온 친구들인 거고, 이미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친구들인 건데, 저희 때도 기초군사훈련 때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4학년 생도나 3학년 후반 생도들한테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생도들한테나 제시하는 상황인 거지, 이 친구들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되는 9일차밖에 안 된 사람들이에요. 생도들한테 이렇게 안 시킵니다. 9일차 된 특전사한테도 이렇게 안 시킬 겁니다. 특전 후보생들한테도 이렇게 안 시킬 겁니다. 9일밖에 안 된 친구들한테. 이건 미친 겁니다. 잘못된 거고요. 확실한 건 책을 넣은 것이 맞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완전군장을 매게 했다. 교육 이동간에 완전군장을 맨 인원들 6명은 이미 규정을 어긋난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생활관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생활관에 복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이제 체력 단련으로 하는데, 이 인원들은 군기훈련이란 명목으로 다시 그대로 완전군장을 메고 다시 가혹행위가 실시됩니다. 자, 이미 오전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완전군장 결속으로 해서 이미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이미 가혹행위를 당했어요. 오전이 아니죠. 일과 시간에. 그런데 이거를 체력단련 시간까지 가져간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바로 생활관에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떠들었으면 한 가지로 끝냈어야죠. 사실 이것도 이미 떠들어서 지시불행을 준 건데 이것도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미 얼차려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 감정을 체력단련 시간까지 가지고 가서 왜 또 이 친구들에게 전투복을 입히고 완전군장을 메고 왜 밖으로 나와서 또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군장을 몇 시간 동안 매는 겁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느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2-3시간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아직 준비도 안 된, 매우 경직되어 있는 훈련병입니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잠깐의 휴식 후 6명은 군기훈련의 명목으로 또다시 가혹행위가 실시됩니다. 또다시. 자,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군장을 메고, 일반 군장보다 무게를 초월한 완전군장을 메고 뛴걸음 선착순을 시키고요. 그게 CCTV에 찍혀 있습니다. 뛰어 들어오는 게요. 그리고 먼저 오거나 선착순하고 그때 하나 둘 번호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면은 팔굽혀펴기를 실시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뛰어들어와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게 했어요. 죄송한데 김상호도요, 생도생활 중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군장 메고 선착순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완전군장 메고 선착순 하는데 쉴 때 팔굽혀펴기 한 적 없고요. 이 정도로 가혹하게 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어요. 이거는 총 300m 연병장을 4바퀴를 뛰게 했고요. 총 원래 7바퀴를 시키려고 했답니다. 그 중에 2바퀴를 뛰고 그 다음에 푸시업을 하고 또 뛰던 중에 2바퀴를 뛰던 중에 이 친구 한 명이 쓰러진 겁니다. 사실 더 남아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미도에도 군장 메고 뛰는 게 나오나요? 산에서 뛰는 것도 있긴 하죠. 저도 사실 이렇게 얼차를 받아본 적 없습니다. 생도생활에 저희도 얼차를 많이 받았지만, 물론 저도 진짜 한길을 뛰어넘는 얼차를 많이 받았지만, 이거 일반 친구들이 이거 버틸 수 있다 없다?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뛰는 것을 넘어 선착순을 실시했고요. 그 쉬는 시간마저 완전군장으로 팔굽혀펴기를 실시했습니다. 총 4회에서 5회 2세트를 실시했어요. 야,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씨발 이거 할 수 있냐?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중대장이 중간에, 부중대장이 이제 지시를 하면서 중대장이 중간에 들어와서 선착순을 시켰다고 하는데,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 친구들이 무슨 뭐 특전사야? 그 특전사도 입대한 지 9일 만에 이런 거 안 시켜. 얘들이 무슨 HID야? 부파공작원이야? 속초에서 왔어 너? 아니 중대장하고 부중대장 니 미쳤어? 야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지. 아니 미쳤냐고. 미쳤어요? 저도 안 해봤어 이 정도는. 저도 안 해봤다고. 김상호도 안 해봤어. 나도 삼사관학교 나름 부조리 심하고 나름 그 얼차려 심하게 받았던 기수지만 나도 이 정도는 안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왜? 그렇게 잘못을 했어? 니들이 뭐 얘들 거의 뭐 죽일 듯이 했어야만 했어? 야 진짜 사람들이 니도 할 수 없는 걸 왜 시키냐. 난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좀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애들이고 경직되어 있고 긴장하고 있는 애들한테 이거 무슨 짓이야 이게. 심지어 중간에 힘들어하고 이때 당시 온도가 25도에 25도 상당히 더운 날씨였어요. 25도면 더워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완전 건장까지 하고 긴장한 상태면 땀이 엄청 나요. 당연히 긴장하고 힘든데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지. 자 보세요. 영화 한 편 보여주기.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인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군이 여기 이 잡혀온 미군에게, 미군이 영국군이었나요? 이 친구에게 너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군기훈련의 목표로 이렇게 너 내려놓으면 죽는다 하면서 지금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고문입니까? 얼차려입니까? 자 그 친구들도 그랬겠죠. 이 새끼들 너 똑바로 안 들어오면 니네 뭐 될 때까지 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라고 이렇게 언변했겠죠. 죽을 줄 알아는 어디가 없겠지만 선착순 몇 번 너 끝날 때까지 나 안 멈춰라고 겁을 줬겠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 정말 죽겠다 싶었겠죠. 자 이렇게 이거 내려놓으면 너 죽는다면서 이렇게 앞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고문이야 씨발 훈련이야? 이게 포로 군기 훈련이야? 이거 고문이야 훈련이야? 이렇게 체력적한 게 아무런 교훈도 없이 그냥 괴롭히는 게 이게 고문이야? 아니면 훈련이야? 고문이지. 이거는 고문이야. 그럼 이건 고문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의 이 사태를 봤을 때 이거는 고문이야? 훈련이야. 군장을 매게 하고 이미 반성을 하게끔 이미 가혹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그런 가혹행위를 저지르다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쓰러진 게 아니라 40분 정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40분. 여러분들 안 쉬고 저렇게 40분 뛸 수 있어요? 40분밖에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이미 오후에 일과 시간에 가혹행위를 했잖아. 그리고 40분 동안 그렇게 굴렸잖아. 그럼 40분만 한 게 아니지. 40분 만에 쓰러진 거지 얘가. 40분만 훈련한 게 아니라 40분 만에 사람이 쓰러진 거지. 40분 동안 굴리니 40분 만에 쓰러진 거지. 40분만 한 게 아니라 얘가 쓰러지니까 멈춘 거잖아. 총 원래 7바퀴를 돌리려고 했어요. 총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건 7바퀴였는데 그중에 4바퀴를 뛰다가 쓰러진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끝나고 생활관에 가서 쓰러진 게 아니라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아직 멈춘 게 아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40분 동안 버틴 거죠. 그리고 중간에 그 친구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스톱했어야죠. 일단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야전에 가서도 병사들한테 이렇게 안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했어야 되는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단순히 가혹행위? 가실치사? 저는 그걸 넘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럼 이 일 전에는 없었는가? DC나 이런 쪽에 원래 악랄했다 그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여기 대대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요. 제가 지금 그쪽에 연결돼 있는 우리 정보원들에 의하면 많은 인원들도 대대장님 되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대대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이 분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 그때 그래서 내가 어디 계셨니? 위치가 어디였냐? 사무실에서 집무 보고 계셔가지고 연병장의 일은 모르셨다. 근데 뭔가 시끄러우니까 나오셨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대대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대장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다 칭찬을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깝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대장님 좋은 분인 거 다들 어떻게 얘기하냐? 상호님, 형님, 제발 부탁인데 우리 대대장님만은 공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럼 대대장님 어쩔 수 없다. 책임을 지긴 했는데 내가 대대장님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신 분도 아니고 은폐하시려는 분도 아닌데 좀 안타깝다. 대대장님 좋으신 분인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김상호 생각에는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혹은 소원술이나 그런 것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안 나왔는가? 혹은 나왔는데 대대장님이 야 그 중대장이 쥐하다 보면은 좀 원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니까 좀 이해해주자 라고 넘어갔던 것이 일이 커졌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대대장님이 이 사실을 몰랐던가?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좋으신 분인 거 알겠지만 모르는 것도 죄가 됩니다. 대대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대대장님도 분명히 그거 알고 계시죠. 본인도 책임지려고 하시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몰랐다고 하기에도 이거는 대대장님도 책임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대대장님도 잘못이 있죠. 본인의 부하고 본인의 중대장이었는데 중대장이 이러한 행위를 한 번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발전됐을 거예요. 갑자기 생판 중대장이 갑자기 얘들한테 저렇게 시킨다? 절대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늘어났을 겁니다. 조금씩.
그게 알게 모르게 묵인되고 알고 모르게 지휘권이라는 말로 그래 중대장이 하겠다는데 중대장 믿고 중대장 믿어줘야지라는 말로 넘어갔던 일들이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다들 중대장 대대장님 칭찬하시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안타깝지만 전 냉철하게 봤을 때 이것도 대대장님에게도 죄가 없진 않다. 그리고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이걸 캐치하지 못한 것도 지휘관의 잘못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요.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대대장도 개새끼들이 너 알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그전에 없었을까? 그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지금 DCM에 이런 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DC를 믿지 않았어요. DC 그거 과장되게 얘기하고 걔네들 맨날 원래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 부대의 이런 상황들을 알고 나서 DC와 비교해보니 DC가 거짓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DC가 조금은 과장되게 얘기했겠지만 나름 DC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맥상통하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DC가 약간 신빙성이 가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종합하다 보니.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 원래 좀 빡센 중대장이 유명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넘어갔을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끝날 때 그동안 중대장 고생이 많았다, 중대장이 그동안 미안하게 됐다, 여러분들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게 수료식 때 모든 게 잊혀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텐.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가혹행위인지 몰랐다라는 거지. 훈련병들은 이게 가혹행위인지 몰랐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혹행위 규정을 모르고 얼차려 규정을 모르니까 마지막에 그냥 훈련소 끝나면 기분 좋잖아. 부모님 만나고 와 엄마 수료했어, 우리 아들 남자가 됐구나, 군인이 됐구나 하다 보니까 그때 중대장이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들 수고했다, 내가 좀 악랄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군인이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또 훈련병들은 아 원래 군대가 그런가 보다, 아 중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충성 하면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훈련병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버리면 그동안 싸워왔던 죄와 그동안 잘못했던 그런 가혹행위들이 이 한마디로 또 잊혀지는 거죠. 아 그래 중대장이 우리 악랄하게 했어도 그래도 사람은 좋았어,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래 훈련소에서 뭐 훈련 중대장이 그럴 수도 있지, 순간 자기도 잊혀지는 겁니다, 그 가혹행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가혹행위가 잊혀진 것이 아닌가 라고 저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지금까지 안 나왔을까? 이게 왜 지금까지 우리 발견 식별이 안 됐을까? 이게 분명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훈련병들이 아예 규정을 몰라서 아예 대응을 못했을 가능성과 마지막에 저렇게 사람 좋게 기분 좋게 한마디 해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다 한마디 해버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훈련소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분명히 이게 한 번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한 번, 두 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를 더 분노하게 하는 사건은 이겁니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일시 귀양, 경찰 소환 준비. 자, 이것에 대한 군의 핑계는 이렇습니다. 군에서의 핑계는 이제 이런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첩해서 경찰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경찰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군에서 사단에서 이 친구에게 사람을 붙이지 말라겠답니다. 왜냐면 처음에 뭐 멘탈 케어라고 해서 사람 붙였잖아요. 그래도 난리가 난 거야, 언론에서. 무슨 멘탈 케어냐, 무슨 피해자를 무슨 멘탈 케어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부대에서는 전 이해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부대 운영하다 보면 솔직히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죄가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이유가 갑자기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고 막 갑자기 뭐 안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우조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멘탈 케어라는 단어가 매우 잘못됐죠. 자, 그런데 이게 사단 쪽의 상급부대에서 야 그냥 사람 붙이지 말라 그랬대요. 왜? 자꾸 뭐라 하니까 야 간부한테 전우조 붙인 경우 있었어? 간부한테 멘탈 케어 붙인 적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대에서도 그렇다고 얘를 혼자 두기 좀 그렇고, 근데 상급 부대에서는 갑자기 기자들이 지랄하니까 사람을 못 붙이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당 부대에 이제 해당 그 간부의 가족들이 요청을 해서 좀 내보내줘라 해서 이제 내보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불안 증세를 보이고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언론에서도 뭐 돈 넘은 신상털기다 뭐다, 물론 돈 넘은 신상털기도 맞습니다. 저 아무리 죄인이어도 진짜 신상이 보호돼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신상 얼굴 머그샷이라고 하나요? 좌우로 찍어가지고 얼굴 다 공개하고 절도만 해도 공개하지만 대한민국은 인권의 스윗한 나라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말로 살인자까지 보호해준 나라기 때문에 이 사건을 떠나서 정말 흉악범죄자들도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신상털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군대 대한민국이 여군에게만 이렇게 관대한 일을 벌여줍니다. 영내대기 대신 귀양 조치를 하게 된다. 영내 조치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 여기서부터 납득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원해서 요청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군에서 뭐라고 하느냐. 가해자를 영내대기 대신 귀양 조치한 것에 대해서 아직 입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영가 신청을 금지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 여러분들 휴가 통제 당해보신 분. 야, 우리가 영가 신청을 금지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야, 지금까지 여러분들 휴가 쓸 때 통제 안 당해봤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가 쓸 때 혹시 통제 안 당해보셨어요? 영가 신청을 금지할 규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휴가를 못 나간 이유는 뭔데? 야, 앞으로 영가 신청할 때 무슨 수를 써도 금지하면 안 되겠네? 지휘관 판단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군에서 그렇게 지랄지랄 맞은 지휘관 판단하 가능 이라고 하는 그 구절마저 삭제한 겁니까?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충분히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부대에서도 상황 일지나 상황 보고판이나 부대 조사에서도 이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가해자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찰로 이첩하는 건데, 네? 갑자기 영가를 신청을 금지할 규정이 없다고요?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의 판단이 이게 말이냐 똥이냐 이거야. 당연히 보충돼서 대기하고 있다던가, 보충돼서 격리돼서 대기하고 있다가 헌병차에 끌려가서 군사경찰차로 컨보이 끌려가서 거기서 이첩시켜 조사 끝나면 데리고 와야지. 다시 데리고 와서 대기시키고 조사 받을 때마다 보내던가, 아니면 경찰이 우리 군부대를 파견해서 조사하게 하던가. 우리가 그 군사경찰차가 왜 있는데 얘는 이미 그러면 잠깐 보자. 이게 지휘관 판단이라고? 그러면 야, 임병장도 휴가 주지 왜? 임병장도 이거 아직 죄명 있는데 아직 뭐 안 나왔을 때 휴가 주지 그랬어. 아직 뭐 전화 안 되면 휴가 줄 수 있는 거였어 원래? 뭐 임병장도 그러면 조사받기 전에는 하루 정도 휴가는 줄 수 있잖아. 야, 감옥 가기 전에 하루쯤 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휴가 규정할 반 없다며. 왜 임병장도 휴가 주지 그랬어? 야,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중대장인데 내가 중대원을 때렸어. 폭행으로 얘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언론에 터졌어. 내가 이제 폭행으로 조사 받으러 가야 돼. 나 휴가 갈 수 있어? 휴가 보낼 것 같아? 얘가 폭행했다니까? 때렸다니까? 때려서 얘 죽었어. 때려 죽었어. 그 긴급체포 보통 하겠지. 근데 아직 조사가 아직 대기하래. 그럼 얘 휴가 갈 수 있는 거였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누가 봐도 여론이나 모든 국민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냐 이거야. 아니 휴가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세상에 나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군에 돌아가는 입장.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얘가 우리 군을 바라보는 입장, 얘가 가해 피해자가 된 거야. 야, 어떡하냐 너 중대장 임무수행하다가 신상 다 털려가지고 우리 불쌍한 중대장, 여군 중대장, 얘 신상 다 털리고 얘 지금 불안 증세 보이고 하는데 휴가 보내줘 이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매우 크다고. 야, 얘 이렇게 신상 다 털려서 이거 어떡하냐 얘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남군들은 뭐 신상 털리고 뭐 이런 거 봐준 거 있을까? 아니 이런 말 하고 싶지 않, 나는 남녀 갈등 만들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 임명장도 휴가 주지 그랬어. 그럼 다 들어가기 전에 휴가 주지. 자, 명백하게 부대에서도 중대장에 대한 잘못을 규정의 근거에서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부대에서도 스스로 판단해놨어요. 해당 부대에서도 그걸 판단해서 정리해놓고 부대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야, 저 새끼 중대장 지금 왜 그런 거야? 저 부중대장 저거 왜 그런 거야? 좀 미친놈들이네? 야, 다들 혀를 차고 있어요. 애들 모아다가 야, 니네 완중군장 싼 거 한번 해봐. 책을 집어넣고 있네? 대대장님하고 뒤에 참모들이 다들 혀를 차고 있어. 야, 너 거기 책을 왜 집어넣어? 이거 부중대장하고 시켰는데요? 부중대장이 이렇게 군장 싸라고 했습니다. 다들 지금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야, 쟤 왜 군장에다 책을 집어넣냐? 그 정도로 다 이거는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휴가를 보낸다? 그럼 이 휴가를 승인한 사람이 누구야? 휴가를 보내라고 오케이 해준 사람이 누구야? 대대장이었을까? 대대장이 이거 깜냥이 될 것 같아? 여단장? 깜냥 될 것 같아? 사단에서 판단했겠지. 대대장이 휴가 보냈다고? 대대장이 휴가 못 보내요 이거. 대대장이 휴가 보냈다고 어떤 말 들으려고. 아니야. 대대장이 이거 휴가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대대장 지금 못 움직이지. 물어봤지 당연히. 여단장한테 물어보고 사단장한테 물어봤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조치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통제는 이제부터 사단이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대대장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야, 휴가에 대해서 물어봤겠지. 이 상황에서 휴가 내보내도 되느냐? 이거 대대장이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 인사참모나 조치 대응반에서 지금 한 거예요. 대대장이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못 보내 이거. 이 감당 누가 보낼 건데? 감당 누가 할 건데? 근데 나중에 책임질 때는 대대장이 책임질 수도 있겠지. 대한민국이 그래, 군대가. 자, 이게 상식적입니까? 피해자 신분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 휴가를 보낸다? 자, 누가 봐도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정해져 있고, 누가 봐도 이렇게 고문바가 비슷한 가혹행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보고가 되고 있고,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부중대장이 시켰고요. 중대장도 거기서 거들었어요. 중대장도 같이 그걸 관리 감독했고, 중대장이 책임하에 실시했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휴가를 나가?
갑자기 내 신상이 털려서 내가 피해자고 나 불안하다? 나 신상 털려서 힘들어요? 그건 당연히 힘든 거고. 그거는 신상 턴 사람들 잘못된 게 맞겠지만 그것도 네가 잘못한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네가 잘못한 건 맞잖아.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처벌 받으면 원래 사람은 불안해. 나 같아도 지금 당장 고소 들어와가지고 얘 조사받으러 간다? 나도 불안해. 나도 불안 증세 올 거 잠 못 자.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안 증세에 대해서 다 받아줬건? 웃긴 건 같이 얼차려 받은 동기들은 밤새워서 참고인 조사 키읔키읔키읔키읔. 자, 그리고 맞아요. 얼차려 받은 동기들은 밤새서 참고인 조사받고 조사받느라고 훈련을 못해서 유급시킨다고 하죠. 그 친구들은 PTSD도 있고 지금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 옆에서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본 친구들인데, 그리고 군의관하고 그 조치했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헬기 요청을 계속하면서 쓰러져가는 그 훈련병 앞에서 계속 진짜 한숨도 안 쉬고 조치했던 군의관과 그 의무 이제 군무원이셨나요? 부사관이셨나요? 그분들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휴가 갈 수 있나요? 예? 그분들 조사 앞두고 휴가 보내줬나요? 그분들은 안 불안하던가요? 군의관하고 그 조사받은 그 의무했던 분은 휴가 보내주셨어요? 왜? 휴가 간다면 보내줘야지. 휴가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조사받고 막 응급처치가 부족했다라고 프레임 씌우면서 휴가 안 보내주고 조사받게 해놓고, 당사자인 사람은 휴가를 내보내서 방치한다? 정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한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또 얼차려가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술 먹고 복귀한 육군 대대장이 한밤중에 자기 대대원들 300명을 깨워서 얼차려를 준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사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바뀌어야 되죠. 술 먹고 복귀한 대대장이 갑자기 한밤중에 장병들을 300명을 깨워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얼차려 준 사건이 있어요, 과거에. 육군 대대장이 자고 있는 300명을 깨워가지고 얼차려를 주고요, 밤에. 포병 대대장 땡땡씨는, 중령 A씨는 갑자기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가지고 이때 또 그 선착순을 시켰습니다. 연병장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십 회 시키고요. 위병소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새벽 1시까지 대대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얼차려를 줬어요. 규정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리고 대대장 얼차려가 끝난 후 분대장을 따로 불러서 분대장들 병력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서 엄포를 주고요. 다음날 또 오후에 또다시 집합시킨 다음에 또다시 얼차려를 줬습니다. 또다시 다음날. 그래서 반복된 달리기로 숨을 헐떡이자 대대장은 의무병에게 야, 제세동기 가지고 와. 너 쓰러지면은 너 제세동기로 다시 깨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악마의 발언이지. 이거는 뭐 팩트가 확인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죠. 이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대장이 여자 대대장 아닙니다. 11명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대 전체를 새벽에 깨워서 얼차려를 주는 것은 당연히 육군 규정에 없고요. 자신의 개인의 기분 내킨 대로 한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박인 건 뭐야? 이때도 징계 뭐 받았는 줄 알아요? 견책받았어. 우리 군대가 가장 여러분들 스윗한 게 어디야? 연관장교랑 연관장교들랑 여군들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장교랑 여군은 약간 동급 스윗이야. 걔네들끼리 서로 봐줘. 서로 용서해. 근데 가장 처벌 받는 거 위관장교, 남군 위관장교, 소령, 네, 부사관, 남군 대대장이었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또 연관장교들끼리 또 봐줘요. 이게 견책이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참, 이거는 참 답답한 일인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게 맞죠. 아무리 화가 나도 술 먹고 들어오는 거 일단 자체가 잘못된 거고, 술 먹고 와가지고 얼차려 준 거 자체가 당연히 잘못된 거고, 근데 그 감정을 빨리 했으면 진짜 그나마 나았으면 술 먹고 했으면 다음날 와서 애들 모아놓고 미안하다 그래야지. 사실 미안하다 그래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날 또 결제해주고. 아무튼 이분 좀 이런 사람도 전역을 시켜야죠. 전역을 시켜야 돼. 이거는 이런 지휘관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도를 넘어선 이 지휘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처벌해야죠. 강력 처벌해야죠. 사회로 치면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갑자기 새벽에 불러가지고 얼차려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들 사회에서 폭력이에요. 자, 지금 12사단 얘기 너무 화가 나시죠? 12사단에서도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왔는데요. 김상호가 이 웃음체조 얘기하지 않아. 12사단 지금 이 웃음체조 이 정신나간 이 사이코패스들 아주 욕을 하니까. 자, 12사단 6월 3일에 국기 기양식을 합니다. 월요일에. 거기에 식순에 묵념하는 걸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묵념이 없었는데 다들 12사단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웃음체조를 했어? 야, 우리 국기 기양식 때 그러면 묵념하는 거 넣자. 갑자기 방금 뜨끈뜨끈하게 12사단 6월 3일에 국기기양식에 식순에 묵념하는 것을 반영했다. 캡틴 김상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부대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상호가 사단장보다 나은 건가요? 그럼 이제 와서 12사단 국기기양식에 식순에 묵념을 넣는다고 합니다. 거의 뭐 조울증 사단이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야 아는 거면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게 맞죠. 조직이 누가 꼭 지적을 하고 누가 꼭 얘기를 해야 상식으로 돌아갑니까? 이 웃음체조가 이거 진짜 웃음체조 왜 했는지 조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김상호한테 제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웃음체조 시킬 때 현역 군인들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이 웃음체조가 지금 이게 맞나? 지금 웃음체조 하는 게 맞아? 아니, 내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제가 억까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 여러분들, 사단장님, 참모장님, 제가 김상호가 억까를 합니까? 김상호가 억지로 지금 막 욕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건 별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잘못된 게 맞잖아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얼마 전에 연결식, 이틀 전에 했는데 연결식 하는 날도 웃음체조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병들이 훈련소 와서 수료식 왔을 때 다 알고 있는데, 조문하는 장소를 좀 만들어 주던가, 다 같이 묵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꼭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사단장님? 철저하게 사단장도 오고, 사단장도 그 자리에 위치했어요. 훈련소 수료식 할 때. 철저하게 무시하고 넘어가면 이게 빨리 잊혀집니까? 오히려 애도할 건 애도할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사탄장이라고요? 저 사탄도 울고 갈 일입니다. 사탄도 울고 갈 일이에요. 저는 감사합니다. 자, 잠깐 12사단 얘기는 잠깐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22사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22사단은 좀 웃고 있을 겁니다. 22사단도 지금 일이 터졌거든요. 12사단에 가려져서 22사단 니들은 지금 이거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12를 뒤집으면 21입니다. 21사단도 곧 아마 엄청난 큰 사고가 터질 겁니다. 21사단도.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웃고 있지 마세요. 21사단. 지금 니네 이게 감춰지니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얼마 전에 강원도 양구 육군 21사단 위관급 장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수류탄 사고도 나고 얼차려 사명도 하고 일선부대 안전사고가 대책이 화급하다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친구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7일 얼마 전이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77기고요. 대위 진이고요. 육사까지 나온 유능한 친구입니다. 군에 아주 큰 꿈이 있었겠죠. 그리고 참 열심히 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이제 부대 동료들에 의해서 말을 하면. 근데 부대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우울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대박인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부대에서만 2달 동안 2명이 시도했어요. 그 중에 1명이 세상을 떠나고 1명은 입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우울증입니까? 해당 부대에 2달 동안 2명이 시도했습니다. 2명이. 이거 뉴스에 안 나왔죠? 언론에 안 나왔죠? 그 중에 1명은 입원 중이고요. 그 중에 1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부대에서 2명이나 이런 일이 2달 동안 벌어졌어요. 자, 업무 과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한 것이며 업무 과다를 재강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고요. 또 이런 사건은 조용한데 지금 군 조직 문화, 군 시스템이 저렇게 한 번씩 이런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뭐 병사 훈련병이 사망한 것도 아주 큰 문제지만 지금 더 많은 이런 일들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군 내부가 스스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거의 뭐 엄청나게, 사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대에서만, 한 부대에서만 2명이 시도를 했고 그 중에 1명이 입원하고 1명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매일 월수금 새벽에 출근했고요. 이 친구는 매일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에 대한 무게감과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 우울증? 우울증으로 그 친구가 사망했다고 부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울증입니까? 단순히 우울증입니까? 그 우울이 왜 왔는데요? 이게 개인의 단순한 버티지 못해서 사망한 겁니까? 대장님, 이게 우울증에 의한 사고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대대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대가 일이 많은데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상호님. 그 부분과 부대가 일도 많은데 나도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푸시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아니면 진짜 일이 없었는데 제가 못 버틴 겁니다. 근데 2명이나 못 버티나요? 그러면 이거는 지휘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은 대대장님이 시킨 거 아니고 여단에서 시켰습니까? 그러면은 이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조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들춰냈습니까? 단순히 그 친구의 문제, 그 대위진 중위에 버티지 못하는 멘탈, 그리고 우울증으로만 봤습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한 대대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 한 부대에서.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12사단에 가려져 있지만 21사단도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21사단도 사고 많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3군단 전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오지에서 다들 외롭게 임무 수행하고 있죠. 8군단 사라지면서 38군단이 통합되면서 한 개 군단이 2개 군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방에 있는 수색대 인원들 사람 없어가지고 지금 크루 돌려가면서 사람 서로 돌아가면서 사람 돌려쓰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군단 계속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군단이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대기태세한다고 북한 풍선 날라온다고 또 대기태세하고 버티고 있고 직각포 대기하고 긴장 상태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3군단 또 터집니다. 22사단 또 터집니다.
반드시 사고 납니다. 반드시.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간부들 죽는 것도 조사해야 되는데, 물론 12사단 제가 다뤘으니까 또 김상호도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따로 편집할 겁니다. 이 간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단순히 개인 우울증으로 몰고 간다? 이건 아니죠. 이거 그냥 넘어갈 겁니까? 계속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계속 그냥 넘어갈 거예요? 계속 개인의 잘못으로? 개인의 문제로? 이러면서 간부들이 지원을 안 하고 이러면서 인력 획득이 안 된다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입니다. 자, 한번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또 무거운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언론에 나오는 내용보다도 군사 경찰이나 이런 경찰 조사가 나오면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겠다 좀 기다린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의 진실을 좀 더 알고 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거는 명백한 고문과 같은 사고로 이제 부하를 죽이게 한 명백한 이건 군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이 문제점을 들춰내야 됩니다. 절대로 숨기고 웃음체조 같은 걸로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추모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이뤄졌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럴 때일수록 훈련병이나 이럴 때일수록 주변 간부들은 어떻게 식별해야 되는가, 지휘관은 뭘 봐야 되는가, 반드시 교육하고 이 문제점을 다 들춰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해당 부대는 상황일지나 벌었던 일들을 주변에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훈련 부사관들과 훈련 교육기관, 킹교대 지휘관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건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요, 안타깝지만 미련하고 멍청한 게 자기네 부대 자기가 근무했던 것밖에 모릅니다. 정말 시야가 좁아요. 넓은 시야로 다른 부대 사고도 보면서 우리 부대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는 공유가 돼야 됩니다. 자꾸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고 은폐하고 자꾸 뭐 위축되니까 웃음체조 같은 거나 하자, 이런 버러지 같은 조직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